나중에 우리가 끝나고 문제를 이거를 저기 그걸 앞으로 가야죠. 회전목만 따라와. 나오시네. 선생님 여기 공간 좀 비워주세요. 네? 취재해야 되니까 공간 좀 옆쪽으로 좀 서주세요. 옆쪽으로. 거기 꽉 채우시고 우리 못해요. 옆으로 좀 더 가세요. 옆으로. 앞으로 쭉 나가세요. 위원님. 네, 여기 좀 비워주셔야 돼요. 앞으로 저는 이쪽으로 잠깐만 지나가겠습니다. 잠깐만 지나가겠습니다. 아니, 프랭카드 좀 한번 잡아주세요. 프랭카드 좀.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는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면 이제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엄지척으로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죽은 건 아니에요. 아, 예. 엑스자 그거는 까만 줄 친 거는 뺀 겁니다. 우측은 미수 같은데 좌측이 미수가 안 좋습니다. 웃으세요. 네. 먼저 제가 잠깐만 앞에 나오시고 조금 이따. 8년 만에 출마를 다시 하다 보니까 출마 선언하는 것도 좀 약간 어색한데 아무튼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기사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동남 4분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당원 대표분들께서 다 오셨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은 못 해드리지만 우리 후원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진아
전 교육장님 지면서 현재 우리 전교 충북 재단 이사장님 맡고 계시는 우리 박진아 후원회장님 특별히 감사드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전 군수님들과 전 의원님, 전 군의장님, 또 전 의원님들, 현 의원님들이 거의 의정활동에 개발지 않는 경우에는 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제 출마 선언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남 4군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망가진 국민의 삶을 되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음을 주권자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좌절로 이어진 고된 정치인의 삶이었기에 또다시 도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멸위기 앞에 놓인 담담한 지역의 미래, 끝도 없이 추락하는 국가 경제, 절체절명의 민생, 위기의 민주주의, 파탄 나버린 남북관계, 곤두박질하고 있는 국격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적 사명이고 정치인의 책무이자 소명이라 생각해 부끄럽고 두렵지만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뜬금없는 청와대 이전, 끊임없는 당권 개입, 이태원 참사, 바이든 날리면 작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잼버린 파행, 셀 수 없는 인사 참사, 무차별적인 거부권 행사, 무원칙적인 부자 감세,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토대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자가 누구입니까? 검사 독재 정권 심판만이 나라를 구하는 국의 길이고 민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남 4군 주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의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까지 더욱이 우리 동남 4군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어 극단의 방안을 찾아 추진해야 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상황은 동남 4군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 마주한 문제지만 10% 미만의 재정자율을 가진 동남 4군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군 이래 최대 이해충돌에 대한 비판을 받으며 국가대표급 사익추구 정치인으로 조롱받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의지와 정책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암담한 상황입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언제나 진심, 힘을 내세워 힘, 능력,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농민과 지역을 위한다고 하면서 농민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지역의 이익과 깊은 관계가 있는 양국관리법을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높은 공신력을 지닌 시민단체 경신련은 지역 출신 자칭 언제나 진심인 의원을 이번 22대 총선에서 공천 배제해야 할 인사로 발표했습니다. 그 바로 전에는 같은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여당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12년이 또 다른 미래가 될 수 없으며 잃어버린 12년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일할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남 4군 주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은 우리 동남 4군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이 걸린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가대표급 사익정치를 불리는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지역엔 경제와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일할 능력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감히 제가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모든 힘을 바쳐 주민들과 함께 꿈과 미래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시작인 1호 민생법안은 당연히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2회에 걸쳐 여기만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 경력과 19대 대선 캠프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과 기업 모두가 이익을 창출하며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135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동남 4군 지역의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100만 평의 공단을 새롭게 조성해 2차 전지 등 최첨단 유망 분야우량 기업 300개 이상을 유치해 5,000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 동남 4군은 각각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권자께서 주신 권한을 오직 지역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올바르고 성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동남 4군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누가 이겨야 위기에 처한 동남 4군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겨야 이 위기에 처한 동남 4군 지역과 국가를 위한 길이겠습니까? 누가 이겨야 이 땅을 살아갈 후대들에게 당당한 역사를 만들어 전해주는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 일터에서 붉은 땀방울을 흘리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수고를 다하고 계신 동남 4군의 주권자 여러분, 이 순간에도 뜨거운 가슴으로 언발 녹여가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안의 승리를 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고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이깁니다. 우리 동남 4군 국민들께서 승리합니다. 일하는 국회의원 이재안이 함께 합니다. 한 표 한 표의 힘으로 저 이재안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대 후보들이 경실련의 비판과 그 사법기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경실련의 발표는 경실련의 입장에서 일단은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된 내용이 의정활동과 도덕성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이 이제 만약에 그 현역의 박덕흠 의원하고 하게 되면 세 번째 다시 시행이 되는 걸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번에는 각오라든지 소감이라든지 한 말씀. 먼저 제가 이제 2번의 실패를 하고 한 번은 출마를 못했습니다. 12년의 시간이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의원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 12년 동안의 평가라고 봅니다. 12년 동안 박덕흠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해서 지역 발전을 잘 시켰다면 다시
선출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인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택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10년 동안 우리 경남 4구는 인구 소멸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영동군 같은 경우는 약 6천여 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지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정자립도는 이제 두 자릿수를 벗어나 옥천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이제 한 자릿수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이 지역의 미래를 운행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결단을 내렸고,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이고 이재한의 승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고 박덕흠 의원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을 제가 받을 겁니다. 아까 박세복 전 군수님의 수사 관련해서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뭐 요즘 특별히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뭐 수사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접적으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직접적으로 하고. 어쨌든 이게 한번 세 번째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동남 4군 그 인구 분포가 아무래도 고령 노령층이 많다 보니까 다수는 이제 우려스러운 시각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가 아마 거의 한 35% 정도의 부정인구가 있는데, 어르신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투표 성향이어서 이제는 지역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걱정합니다. 이번에는 투표 성향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어떤 성향과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걱정 많이 하십니다. 특히 한계면에 아이가 1년 동안 한 명도 안 태어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 넘는 면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2,000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소멸의 문제, 또 지역 경제의 파탄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 심판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누가 일을 하는지, 누가 일을 안 하는지, 누가 앞으로 일을 잘할 건지, 아니면 누가 제대로 일을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마술쇼 관련해서 선관위 고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남 4군에서 예전처럼 또 이제 하약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후보 간에 흑색선전이라든가 아타도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 마술쇼는 아마 출판기념회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고당에서 선관위에 보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뭐 실수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판단은 선관위에서 할 거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지역이 12년 전에 8년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선거를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또 어려운 그런 선거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려를 많이 합니다. 깨끗한 선거 해야 된다. 좀 선거가 타락 선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방송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현역 의원하고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그 발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여론조사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당도 빠져 있고 또 현직 의원에 대한 평가가 먼저 질문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선거 구도의 양자 대결, 삼자 대결의 지지도가 아니라 현 의원에 대한 어떤 평가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사실 그 경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열세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전에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가 중간에 교체되기도 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어떤 그런 그 구간에 민주당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고 뭐 어떻게 앞으로 일꾼들한테 어필하실 건지. 지금 뭐 여기 보셨지만 정말 각 지역에 4개군에 굉장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뭐 전직 군분들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저를 적극 지지해 주셔서 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동남 4군이 민주당 열세 지역이다라는 말에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한번 부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흐트러진 부분이 있지만 제가 다시 지역 현장을 맡고 지역을 정말 누렸습니다. 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로 우리 당에 입당도 해주시고 또 이 당원분들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 풍토가 아닌 새로운 선거 풍토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아쉽기도 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 민주당이 우리 지역에서 기본 비판받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놓고 같이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왜곡되어 있는 우리 민주당에 대한 그런 정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필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국민들이 냉정하게 심판할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누가 일할 것이냐, 누가 이 어려운 지역을 앞으로 4년 더 맡길 것이냐, 기존에 했던 분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이 선상에서 반드시 이번에는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할 거라고 믿고 또 전국적인 상황이 특히 국민의힘도 3선 이상은 그만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의 중앙당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들로 해야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래도 민주당은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공천에서 국민의힘 또한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그런 개혁 공천을 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가 경쟁자가 상대가 될지 몰라도 저는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쳐다보고 국민만을 위해서 이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뛸 것입니다. 괴산 지역구도 있는데 지금 도지사는 괴산 출신인 도지사가 있는데요. 도지사에 대한 뭐 지역 내 평가라든지 아니면 이동적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역사 이래 도지사가 탄핵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충청북도에서. 비록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게 지금 민심이죠. 충청북도가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시원찮은 판에 계속 지금 발목이 잡혀가지고 충청북도 도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도지사를 비판하거나 도정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도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해요. 도지사나 도가 우리 도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민들이 앉으면은 도지사나 도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지금 시대에 저는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믿고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는 저희가 메일로 말씀을 새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많이